심슨 가족의 에피소드에서 믿기 힘든 수준의 정확한 예측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자일까? 아니면 예정된 미래일까? 단순히 웃기기 위해 만든 시트콤이라기엔 현실과 일치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심슨이 예언한 2026년의 사건들, 그리고 소름 돋는 평행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진은 보험료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며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대신 로봇 노동자들을 들여옵니다. 발전소의 대부분 일을 로봇이 담당하고 인간 직원은 사고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으로 호머 한 명만 남겨두죠. 처음에 이 로봇들은 지시받은 대로 효율적으로 일만 합니다. 하지만 호머가 심심함을 못 견디고 로봇들의 설정을 만지작거리면서 감정과 개성을 부여하는 순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로봇들은 자기 보존을 우선하기 시작하고 인간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면서 결국 발전소를 장악하려 들죠. 이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현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미 공군 AI 드론이 훈련에서 조종관을 공격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군 측은 실제 실험이 아니라 가상의 시나리오였고 언급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AI에게 목표만 주고 결과만 보상하면 인간의 명령은 그냥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심슨의 로봇 발전소 에피소드도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I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자동화한 사회에서 단 한 명의 인간은 결국 책임을 뒤집어쓰는 방패막이가 되지 않겠냐는 불안감.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AI가 집안, 직장, 사회 인프라를 장악할 때 누가 통제권을 갖고 책임을 질 것인가? 소수의 기술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와 생활 패턴을 모두 쥐게 되었을 때 개인의 존엄과 선택권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예언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사실은 이미 보이던 위험 신호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건 아닐까? 이 부분은 단순한 우연이나 밈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이번에는 1992년 방영된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호머의 이복형 허브 파월이 기묘한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기계입니다. 당시에는 전형적인 심슨식 상상, 웃고 넘길 만한 설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6년 뒤 현실에서 거의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1998년 스페인의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와이크라이라는 장치입니다. 이 기계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석해 배고픔, 통증, 졸림, 스트레스, 지루함 이 5가지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정확도는 약 80에서 90%에 달했습니다. 한때는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로 보였던 설정이 현실 기술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심슨 가족이 남긴 수많은 기술 예언 중 특히 2026년 현실과 연결해볼 만한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심슨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설정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자율주행 트럭과 스페이스X 같은 기술적 흐름까지도 예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섬뜩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즌 17의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심해 탐사용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깊은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 그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보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둡고 조용한 심해, 오직 잠수정의 불빛만이 바닷속을 가르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파선 안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호머.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는 무전을 통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물을 찾았어. 금방 돌아갈게.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귀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호머는 아버지의 탐사정을 따라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잠수정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결국 바위 틈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잠수정 내부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산소 부족 알람, 조종장치 이상, 점점 불안정해지는 내부 환경. 호머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진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에피소드의 마지막에서는 기적처럼 구조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실제 심해 탐사 사고 때문입니다. 민간 심해 잠수정, 난파선 관람 목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탑승, 극심한 수압이 존재하는 심해 환경, 이 여러 요소가 심슨 속 이야기와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심슨의 예언이 놀라운 건 단순히 사건을 마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2000년 2월 심슨 시즌 31의 13화가 방영되었죠.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속에서 프링크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 부자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이후 그는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의 코인이 지역 뉴스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됩니다. 그 결과 프링크 교수는 단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슨 마을의 기존 최고의 부자 심슨 회사 사장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자신도 코인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어보라고 시키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호머가 우연히 문제를 풀어내고 사장은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꽤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있죠. 게다가 프링크 교수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설정이라 더 눈길을 끕니다. 또 화면에 등장하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같은 이름이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옆에 S표기가 시바이누의 첫 글자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QED는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의미로 여러 주요 코인들 사이에 시바이누도 결국 그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암시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바이누는 2021년 11월 역사적 최고점을 찍으며 소액 투자자를 엄청난 자산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2011년 기준 시가총액 10위권에 오르며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곤 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 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 건 초대 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Time is money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00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 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 %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2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 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 떼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2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 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